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 세계적 기후 이상현상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슈인 허리케인 관련 이슈입니다.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한창인데요. 특히 북미 쪽의 더위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바다 수온이 점점 올라간다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미국 전체가 용광로입니다. 일명 열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서부의 태평양 바다 수온, 그리고 미국 동부의 수온, 그리고 미국 상층부의 고기압, 세 요소가 딱 맞아떨어져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북미 대륙 안에서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온이 오르고 기온이 오르게 되면 허리케인이 강력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수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풍속도 상승하고 수증기도 그만큼 많이 머금게 되기 때문에 이동 속도도 같이 느려져서 결국 엄청난 피해를 주는 대형 허리케인으로 성장한다는 건데요. 올해 그리고 딱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기상학자들은 당연히 예년보다 더 큰 피해를 예상하고 있고요. 슬슬 경험에 의해 플라스틱 공급 측면에서도 우려 섞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작년 여름에 한 방 맞은 거에서 회복되고 있는 도중에 올해 초에 텍사스의 한파를 정말 크게 맞은 상황인데 어느새 다시 허리케인 시즌이 돌아왔으니까요. 현재 겨우 미국 공장 가동률은 회복했지만 아직도 플라스틱 가격은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다시 허리케인을 한 방 맞게 되면 감당하기 힘들어질 거라는 건데요. 서양에서 좋아하는 역사적 통계 자료 기사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1년 중 허리케인이 저쪽 지방을 한 번이라도 지나갈 확률이 33% 정도. 그리고 통과할 때 코스가 플라스틱 공급업체에 타격을 주게 되는 가능성은 대략 25%. 4년에 한 번 꼴이겠네요. 4년 전에 합의가 한번 크게 쓸고 갔고 작년에는 주된 타격은 한번 피했었죠. 첫 번째 허리케인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동부 태평양 쪽에서 48시간 내에 태풍이 상승될 확률이 50%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제가 체크했을 때는 40%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걸프만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지도에 표시해드린 곳이 NCC, 즉 납사분해 크래커들이 위치한 곳인데 당연히 멕시코만, 텍사스, 루이지애나 쪽에 몰려있고요. 당연히 화학제품 공장도 다 이 크래커 근처에 몰려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스, 그리고 오일 다 엄청 많이 나는 곳이니까 당연하겠죠. 앞으로 한 3개월간은 지켜볼 만한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슈 폭우입니다. 작년에도 중국 남부가 폭우로 엄청 고생했는데 올해도 중국 남부에 폭우가 쏟아지는 중입니다. 저기 지금 현재 잠겨있는 건물들 1층은 이미 다 잠긴 거고 2층만 저렇게 남아있는 건데요. 이재민 70만 명이야 뭐 중국이니까 하고 넘어가지만 예년하고 다른 건 이번에는 베이징 주변 수도권에도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게 베이징 일대 기상예보도인데 폭우를 넘어 대폭우인 지역도 꽤 보이죠. 문제는 이곳이 원래 비가 잘 내리지 않아 건조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기업들도 몰려있는 곳이죠. 사진은 중국 성별 화학기업의 분포도입니다. 숫자로 보시면 딱 봐도 베이징 주변이 1, 2위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캐파가 큰 대형 기업의 규모로 보면 상하이 쪽이 좀 더 많은 느낌이긴 하지만 수도권 주변에도 대형 기업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강수 지역과 화학공업 지역이 어느 정도 겹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지역에 비가 오는 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중국의 포털 바이두에서 검색한 이 지역의 날씨인데 앞으로 40일 중 절반이 넘는 날짜에 비 예보가 나왔다는 건데 이게 베이징로서는 이례적인 날씨거든요. 어제 2시간 동안 200mm 가까이 비가 쏟아지기도 했다는데 중국 특성상
비가 어느 정도 이상 많이 오게 되면 화학기업들에 대해서 강제로 가동 중단을 시킵니다. 한번 가동 중단이 되면 2주에서 한 달간은 정비를 해야 하는 업종 특성상 이쪽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입니다. 며칠 전에 지진을 앞두고 나오는 심해어가 발견됐다는 기사가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넘기기에는 일본 내 지진이 나기 전에 지진이 주로 나는 지방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 일명 불의 골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한 곳에서 지진이 시작하면 서로 연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인 7월 9일에 칠레 부근에서 진도 5.4의 지진이 있었고 7월 10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진도 6.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쿠릴열도 부근에서 5.6, 일본 발표로는 6.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올해 2월과 3월 진도 7의 지진이 와서 반도체 공장과 주변 정유, 화학 공장이 한 달에서 두 달간 멈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쪽도 주목해 볼 만한 곳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세계 기후 이변에 따른 주목해 볼 만한 생산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주 남은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